그 기차에 올라타고 내리는 이야기를 너무 그냥 가볍게 하셔서 그게 무슨 우리가 정차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달리는 기차인데 어린아이의 몸으로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또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고 그나마도 그 달린 열차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래도 그날의 행운을 잡은 것이고 그 열차에 매달리지 못한 뭐 어린 꽃제비라든가 뭐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날에 운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뛰어내리는데 잘못 뛰어내리면 철교에서 떨어져가지고 쭉 수직으로 떨어가지고 즉사한 친구도 있었고요.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사고 난 거예요? 저는 이제 석탄을 이제 훔치다가 예.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함께 석탄을 이제 훔쳤는데 며칠을 이제 먹지를 이제 못한 상황이었고, 예, 그것도 낮에는 이제 또 군인들이 보니까 새벽에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그런 이제 찬스가 맞으면 나오는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석탄을 주워야 했고 먹지를 못했고 자루를 도착해서 뭐 그냥 메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거기 때문에 도착하면 자루를 그 달린 열차에서 떨고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제 석탄을 다시 주워 모아야 되는 상황인 도착 거죠. 전에 네, 한적한 데 던져놓는 던지고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했을 때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그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그 환경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철길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는데 그 보니까 저 왼쪽 다리가 60톤 화물 열차들이 그 제 다리를 밟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14살인가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고 심지어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숨을 쉴 때마다 피가 폭폭폭 나가는데 이 숨을 이렇게 들숨을 쉬려면 확 막혀가지고 이게 숨을 이제 못 쉬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그날에 뭐 영하 이제 뭐 한 8도, 10도 이제 되는 날씨다 보니까 이 잘려 있는 이쪽 그 살에 붙어 있는 쪽으로는 그 찢어지는 듯한 냉기가 들어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제가 이제 그 철길에 쓰러져 있는 거 보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두고 자기가 부른 석탄 자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훔친 것을 다른 사람이 또 훔쳐가요. 먼저 간 사람이 훔쳐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뛰어 넘어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피가 다 빠지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는 것이 이제 무서워서 그럼 피를 이게 막아야 되겠다고 봤는데 이 손가락도 이제 철길에 이제 잘려가지고 여기도 막 드렁드렁 이제 매달려서 양쪽으로 피가 나는데 왼쪽 다리와 왼쪽 한 팔이 손 가지고 손에 피를 잡아야 될지 다리에 피를 잡아야 될지 이게 지금 분간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필름이 지나가듯이 어려서부터 행복했던 시간이 쫙 지나가고 그다음에 공포가 이제 드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동생들이 보고 싶고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거죠. 울고 있는데 동생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는 그 철길 따라 계속 가면 오빠가 나오니까 찾아가라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빠가 지금 철길에 쓰러져 피바다가 됐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밤에 그런 거죠. 울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무서워서 지금 12살짜리, 5학년짜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너무 춥다고 하니까 그 누더기 옷 같은 거 이제 목도리 했던 거 그걸 해가지고 다 벗어서 이제 덮어주고 죽지 말라고 또 동생이 철도 막 관계자를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막 울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저를 그 뭐 시체를 싣는 그런 리어커 같은 데다 싣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 리어커를 또 빌려가지고 그 석탄을 담으려고 아무 상황도 모르고 뭐 그냥 오다가 막 애가 우는 어떤 애가 막 이제 죽겠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보니까 다리가 잘렸고 막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되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아마 새벽 몇 시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1시나 2시나 뭐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병원은 큰 병원인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막 의사 이제 바지 가랑이 잡고 울고 불고 막 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수술할 이제 마취제라든가 수혈할 피라든가 이런 뭐 항생제나 이런 걸 지금 갖고 왔냐? 회령시도 작은 곳은 아니어서 앰뷸런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도 이제 그 비상약품인데 저희 같은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부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뭐 그걸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없다. 근데 저를 들어서 이제 침대에다 이런 수술 침대에다 눕히는데 마취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지금 있는데 이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이제 가위로 서걱서걱 이제 베는 것이 다 보여요. 근데 누더기 같은 옷을 다 자르니까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요? 마취 안 하고 그러니까 마취할 약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누더기 같은 거 다 잘라내고 이제 그 뭐 고무 같은 거를 한 3번 이렇게 묶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을 이제 고정을 되니까. 시키는데 의사가 묻는 거죠. 너 살고 싶냐? 그래서 처음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우리 살고 싶고 이제 세상을 다시 걷고 싶다. 그 살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말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수술용 메스 갖다 살을 베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이 다리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석석 이제 살을 베어내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영양실조 걸렸는데 뭐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발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무줄이 튕겨나간 겁니다. 이제 묶어있던 고무줄이. 그러니까 막 뺨 때리면서 난 살고 싶다면서 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그런 방식으로 돼요. 근데 그 14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시간이 얼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또 톱을 갖고 오는 겁니다. 뼈를 그 다음에는 또 톱을 갖고 오는 겁니다. 뼈를 톱을 갖다가 이게 뼈를 써는 겁니다. 이게 그 소리가 이 척추, 뭐 손 이게 다 연결돼 있어. 막 그 떨림이 기절을 할 만큼이나 이제 막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싶은데 그 고함 소리가 사람에게서 그렇게 큰 이게 그 고함 소리가 난다는 자체가 저도 놀라웠는데 그게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냥 정신을 잃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근데 이제 정신도 잘 안 고통스러우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잃었다가 잃으려고 해도 또 이게 그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톱으로 뼈를 썰고 나니까 이게 또 각인한 부분을 이제 줄칼 같은 거로 해가지고 또 그거 뽁뽁뽁뽁뽁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정신을 잃었다 눈을 이제 떴는데 눈을 떠보고 손이 없어진 겁니다. 손목이 없어지고 여기 그 붕대로 묶어가지고 이게 묶어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니까 또 이제 끔찍한 거지. 근데 손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마 한 3시간 반 정도 이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이제 그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의사가 안고 이제 수술장 밖으로 나갔는데 어머니는 정신 잃고 이제 쓰러지고 여동생은 그때부터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냥 이제 무서워서 밤새 이러고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내려온 거죠. 그 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한테다 주는 게 그 아들이 다리를 자르고 손 자르고 그 누더기 옷을 해서 그 수술 폐기물을 갖다가 묻으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수술만 끝나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병원 원장이가 돌아보더니 아니 이 수술 또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 수술을 더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저에게는 의지가 없고 또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뭐 관절 뼈가 있었던 것도 빼고 또 톱으로 썰고 심줄 또 자르고 또 봉인하고 이런 수술을 이제 또 했던 거죠. 그때는 마취했어요? 그때도 마침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병원이면 먹을 것은 있을 거라고 부모가 저를 이제 병원에다 맡겼는데 이게 그 멀건 이제 밀가루로 된 이제 죽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급식 그 한자 급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 며칠을 이제 가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퇴원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다리가 이제 썩어나는 그 고통에서 이게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맞아야 되는 거고 진통제를 맞아야 이제 아프질 않은데 근데 우리는 먹을 건 없고 그걸 살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다리가 벌써 이게 뭐랄까 이게 부어가지고 균 감염 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북한 체온기가 41도까지인가 있어요. 그 체온기가 그 끝에 뭐더 올라 못 갈 정도가 돼 있고 고열이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냥 시체처럼 그 방 구석에 있는데 그 살 썩은 그 악취가 엄청난 겁니다. 뭐 이제 집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공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얘는 못 사니까 그냥 큰 아들은 이제 포기하고 살아남은 애들이라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지금 죽고 있어요. 아직 목숨이 붙어서 지금 아직은 숨이 안 넘어갔는데 그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싫었고 어른들이 너무 이제 야속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 일이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목소리부터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슬펐죠. 슬펐는데 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그 10살 뭐 그 정도 된 남동생이 있었는데 진짜 그 장마당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먹다가 가끔 버리는 그 국수면을 이제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는 걔는 나를 그걸 이제 내 입에다 넣어주고 얘 자체도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 영양실조가 얼굴이 다 부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있었겠어요. 그 음식인데 북한에서는 최고의 음식인데 애들 심리가 그게 입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안 먹고 갖고 와서 씻어가지고 저희 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형님 죽지 말고 이제 살아서 살아라고. 한 7개월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살아남았고. 북한이 얼마나 지금 낙후된 사회냐면 그 최초의 마취약이 개발이 된 게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나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상태가 200년 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도 못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2023년을 산다고 하지만 어떤 공간성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은 18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참. 팔다리를 잃으셨잖아요. 그 뒤로 기차만 보면 놀래서 도망가셨겠네요. 온 가족이 다 움직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가족을 위해서는 나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와중에. 나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목발은 짚어야 되는데 한쪽은 손이 있으니까 목발은 짚는 거고 한쪽은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목발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간 것이 화물열차인 거예요. 아이고.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이 유고시에 벌어날 수 있는 위협, 국지 도발 위협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인데 북한은 그동안 내부가 불안정할 때 외부의 어떤 혼잡함을 극대화해서 내부의 불안을 통제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포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대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 행위를 북한이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 고도화된다라고 우리 군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인데 북한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생화학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전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전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작게 5029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 내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입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여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아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군사적 물리적으로 개입해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요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제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군사적으로 가장 먼저 하느냐? 바로 첫 번째가 핵시설 해체, 두 번째가 참수작전입니다. 핵시설 해체는 우리 정보당국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시설을 가장 먼저 우리 군이 가서 장악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북한 군부의 핵심 인원들을 다 참수하는 겁니다.